자, 셋째 시간 들리세요? 들리세요? 예. 자, 절차, 자, 여기까지 했죠? 아까 뭐 총선에서는 이제 용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거 하셨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 공부했던 데가 총설이었고요. 2장이 등기기관과 설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부, 다른 말로 등기기록. 등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아까 저 양식 보셨죠? 예, 오늘은 이제 구분건물 등기록 양식까지 보신 거예요. 여기가 2장이었고 3장 제목이 절차. 예, 등기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일반론, 총론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리가 잘 되셔야지 강론으로 간다고 그랬죠? 밑에 있는 건 이제 강론 얘기들이에요. 자, 그럼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해야 돼. 등기는 원칙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달라고 해야 해준다고.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신청주의 그래요. 처음에 등기를 뭐하고? 신청하고. 그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받아요? 받아. 안 받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받아. 무조건 받아. 이걸 뭐라고 한다? 접수. 그럼 접수 받으면 번호가 나옵니까? 그게 접수 번호. 이게 몇 번째로 접수받았다는 게 접수 번호가 나와요.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접수됐다고 해서 다 등기되는 건 아니에요.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적법한 신청인지 부적법한지를 뭐하고? 심사해. 심사는 형식적으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형식적 심사라는 말은 서류상으로만 심사한다 이 뜻이에요. 뭐 현장에 가보고 그런 심사는 안 해. 그런 건 이제 실질 심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책상 위에서 다 심사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심사를 했는데 갖춰야 될 서류를 안 가져왔어. 또는 등기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등기해달라고 그래. 유치권 등기 되나요? 아까 했는데 유치권은 등기사항이 아닌데 이 사람이 우겨. 유치권 등기해달라고. 그럼 등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돌려보내요. 그걸 각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각하에서 부적법하면 뭐하고? 각하를 해. 각하. 그 다음에 적법하면 받아줘요. 받아줘서 수리한다고 하는데 수리해서 등기를 해줍니다. 기록을 해줘요. 그리고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등기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죠. 아까 전산등기부였잖아요. 그래서 등기관이 입력을 해요. 타자를 친다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쭉 다시 검토해 봐요. 제대로 지금 기록이 되었나 마지막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 클릭을 눌러요. 그걸 교합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 교합. 말이 좀 어렵죠? 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합 버튼을 딱 누르면 최종적으로 등기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 옛날에는 종이 시절에는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옛날 종이 등기보다는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교합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합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완료가 돼요. 자, 등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다. 그럼 권리증 줍니까? 이제 등기가 다 끝났어. 등기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다. 그럼 권리증 줘야죠. 그래서 뭘 만들어 줘요? 등기필 정보. 우리 아까 했던 거.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등기 끝났습니다라는 사실도 알려줘요. 그걸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 이 통지인데 이건 등기필 정보의 통지고 이거는 등기 완료의 통지인데 이게 보통 한 종이에 같이 써져 있나? 아까 그림 보셨는데 종이가 한 장에 같이 써져 있었냐고요. 그래서 맨 위에 제목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주로 이쪽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가 다 끝났죠.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등기부에서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대장도 바뀌어야 돼. 지금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바뀐 거라고. 그럼 우리 토지대장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토지대장도 소유자가 바뀌어야죠. 토지대장 소유자 어디에 나오죠? 오른쪽에. 자꾸 이미지를 연상하시라고. 토지대장 있으면 니은자 나오고 니은자 고유번호 소재 지번 토지대장 양식이 니은자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나뉘어. 양쪽으로 나뉘어서 왼쪽은 토지의 표시 해서 지목, 면적, 사유 나오고 오른쪽은
소유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토지장에 소유자가 나왔는데 지금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장도 소유자가 바꿔야 되겠죠.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 끝나면 시군구청, 즉 지적 소관청에다가 알려줘요. 통지해준다고. 너네 대장도 소유자 바꾸라고. 그것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한 번 더 읽을까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양도세 낼 수도 있죠. 그럼 양도세는 어디서 매겨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등기소에서 세무서에 또 알려줘요. 등기소에서 세무서에 알려주니까 세무서에서는 이게 양도되는지 다 아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무서에도 자료를 송부해 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과세하라고. 과세 자료를 송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등기 완료 후의 절차라고 그래요. 본질적인 건 아니죠. 요건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 끝나면 이런 일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럼 처음에 이제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시작은 신청서부터 뭔가 우리가 해야지 접수를 받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는데 이게 무슨 주의라고 한다? 신청주의 원칙인데, 신청을 하는데, 그럼 등기를 하는데,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고 할게요. 저당권.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럼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등기를.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뭐라고요? 하고 싶을 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임이라고 하죠. 임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이 뜻이에요. 네 임의대로 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 네 임의대로 하라 이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등기 신청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무슨 원칙이라고요? 임의 신청의 원칙이야. 네, 신청하는데 뭐라고요? 임의 신청의 원칙.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 뭐도 있다? 예외도 있다. 예외가 있다는 말은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있는 경우요?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게 원칙이죠? 이건 뭐고요? 예외. 시험은 어디가 잘 낸다? 예외를 잘 내죠. 예외를 왜 잘 내요? 예외는 꼭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돼요. 예외는 뭐라고요? 법에 규정이 있을 때. 우리가 원칙하고 예외라고 하는 게 있을 때요. 원칙은 언제 적용됩니까? 우리가 원칙을 정해뒀어. 그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는 있잖아요. 그럼 언제 원칙대로 하고 언제 예외적으로 해요? 네? 원칙을 정해뒀으면 아무 말도 없으면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을 정해뒀잖아. 그럼 특별한 게 없으면 무엇대로 하는 거고 원칙대로 하는 거야. 그럼 예외는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라고. 제 말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딱 정해뒀죠. 원칙은 무슨 원칙인데? 임의 신청. 아무 말도 없으면 다 임의적으로 하는 건데 규정이 있으면 법에 규정이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간다.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시험은 법학 시험이니까 법 규정을 내는 거죠. 법 규정을 내는 거예요. 등기법 이런 것은 뭐 공법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공시법 이런 것들 법 규정 내는 거예요. 민법은 이제 판례가 막 나오죠. 민법은 민법 규정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막 판례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공시법은 법 규정만 아시면 돼요. 판례 이런 거 별로 안 내요. 거의. 그래서 요 규정이 많은 게 예외 규정인 거죠. 원칙은 하나인 거잖아요. 그 예외는 이럴 때 예외로 한다, 이럴 때 예외로 한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은 여기 법에 규정이 있는 요 예외를 맨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당권은 의무 없다 그랬죠. 그럼 소유권 이전은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60일 이내에 하라고 그래요. 60일 이내에. 근데 그 계약일 때만 60일 이내에 하면 돼요.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등기 목적이 뭐죠? 자꾸 연습시켜 드린 건데 등기 목적. 상속받았어.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 등기 목적 들리세요? 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원인은 상속. 원인이 상속이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제가 샀어. 매수했어. 그럼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똑같다고. 소유권 이전인데 원인이 매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원인이 계약인 것만 60일 이내 신청하래요. 원인이 뭐인 것만 계약. 그럼 상속은 계약한 게 아니죠. 그럼 상속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10년 뒤에 상속 등기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의무가 없다고. 세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상속세 이런 거 6개월 이내 이런 거 신청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 등기는 1년 뒤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기는 원칙은 뭐라고요? 임의 신청인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외인 법 규정 정리하실 거예요.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등기는 아까도 했지만 매매했다. 그럼 양쪽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같이 신청해야 돼. 예. 그걸 무슨 신청이란다? 공동신청.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이라는 말의 뜻은 양쪽에서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양쪽. 근데 예외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오늘 아까 잠깐 한 게 있어요.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요. 판결을 얻어오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아까 상대방이 안 해주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 규정 좀 이따 보실 거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상속은 아버지 거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상속인이. 근데 상속인이 3명이라고 할게요. 단독 상속이 아니라 자식이 3명일 수 있잖아요. 그럼 3명이 엄마는 없다고, 엄마는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3명이니까 균등해요. 3분의 1씩 상속받는 거예요. 그럼 3명에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데 공동 신청인가 단독 신청인가? 3명에서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자, 여기서 공동이냐 단독이냐 말의 뜻은 양쪽이냐 아니냐 이 뜻이에요. 사람 머릿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아까 상속일 때 양쪽은 어딜까요? 주는 쪽, 그쵸. 사망하는 쪽하고 받는 쪽. 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 받는 쪽을 상속인. 그럼 거기서 양쪽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앞으로 이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쪽이 있는데 양쪽이 공동 신청할 수가 없죠. 돌아가신 거잖아.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인 쪽에서 단독 신청한다고. 상속인이 100명이 되더라도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 머릿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이라는 말은 양쪽. 단독은 그런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공동 신청에서 아까 양쪽일 때 이익을 얻는 쪽을 등기 권리자. 이익을 얻는 쪽을 등기 권리자. 손해보는 쪽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은 그럼 언제 할 수 있나요? 판결? 예, 또. 상속? 예, 또. 언제까지 얘기하시려고? 이러면 땡이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된다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언제인가요? 그러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면 100점이라니까요. 예외니까 뭐가 있을 때만. 법에 규정이 있을 때. 지금 우리 법 규정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법에 규정이 있을 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만점이에요. 뭐가 있어요? 법에 규정.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이기도 한데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3사람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토지 하나를 3사람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겠대. 그래도 돼요? 미쳤다고 하지 마세요. 그 지분 포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3분의 1 지분을 포기했어. 그럼 포기된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가요. 누구한테?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지분이 넘어간다고. 그럼 등기부에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요. 어디서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에서 잔존 공유자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해. 이전 등기. 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느냐 단독으로 신청하느냐 소송이 걸렸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공동으로 신청하느냐 단독으로 신청 소송 걸렸어. 예, 답은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지분 이전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단독 신청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 신청이다. 제 말 이해되시냐고요? 규정이 없으면 원칙대로 하는 거라고. 무슨 신청? 공동 신청. 되셨죠? 처음에 개념을 잘 잡으시면 돼. 자, 단독 신청 매년 나오는 거예요. 올해 또 나왔어요. 규정 결국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등기는 누구예요? 당사자. 요 당사자라는 요 단어는 등기법의 당사자는 그 계약한 그 사람 이 뜻이야. 그 사람이라는 뜻이고 계약의 당사자 그 뜻인데 민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민법에서는 대리인도 당사자 범주에 넣는데 거기서 우리 대리인은 제3자로 넣는 거예요. 그 당사자 반대말이 뭐죠? 당사자 말고 제3자. 너는
제3자니까 빠져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당사자 반대말은 뭐예요? 제3자. 그럼 등기는 원래 누가 하는 건데? 당사자. 그럼 매매에서 당사자는 누구를 말할 거야? 등기법에서는. 매매에서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럼 등기 신청도.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신청하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제3자. 그럼 법무사 시킬 수도 있죠. 법무사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법무사, 대리인. 민법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말고 다른 사람이면 다 뭐라고 한다? 제3자 그래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요. 샀어요. 그럼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샀는데 내 명의로 했다가 경매 넘어갈 것 같아. 제가 빚이 많은데 제 명의의 부동산이 없거든요. 그럼 경매 들어갈 부동산이 없죠. 제 명의에 등기로 된 부동산이 없으니까 경매 들어갈 게 없는데 제가 사실은 산 게 있어. 매수한 게 있어. 그럼 내가 등기했다가는 바로 경매 넘어갈 것 같거든? 상황 이해되셨나요? 그럼 제가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저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 있죠? 그 사람이 제 대신 제 앞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뭐 하려고? 경매 붙이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걸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자. 누가 안 하고 있으면, 당사자가 안 하고 있으면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대위? 이거 언제 또 들어봤는데? 지적할 때도 대위 신청 기억나시나? 분할, 합병 이런 거 원래 누가 신청해야 되는데 분할, 합병, 토지의 분할, 합병 이런 거 누가 원래 해야 돼?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도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그럼 언제 대위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법에 규정이 있을 때. 법대로 하는 거라고. 법대로. 그 다음에 또 누가 할 수 있냐면 포괄 승계인이 할 수도 있어요. 자, 누구요? 포괄 승계인. 자, 이게 이제 저도 실무를 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책으로만 하다가 이제 최근 한 5년 동안 몇 번 겪었던 일인데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자, 10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언제 계약했다고? 10월 1일 날. 잔금일은 12월 1일이에요. 2달 있다가 잔금 치른다고? 그럼 등기는 언제 신청해요? 잔금 치르고 등기 들어가는 거죠? 계약해놓고 중도금 내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잔금 치를 때 매수인은 잔금날 뭘 가지고 오고 매수인은 돈 가지고 오는 거고 매도인은 서류 넘겨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등기는 이제 법무사 시켜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잔금 치는 다음에 등기가 넘어가는데 10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요. 했는데 11월 달에 매도인이 돌아가셨어. 계약해놓고 돌아가셨다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계약하고 등기할 때까지 시간적 텀이 있냐고. 10월 달에 계약하고 등기는 잔금은 12월 달에 치니까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계약한 사람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예, 그런 일이 코로나 때 많았어요. 코로나 때 해가지고 할머니가 지난주에 계약하셨는데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계약한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 못 해주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대신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해줘요. 누구의 상속인? 계약한 당사자의 누가? 상속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상속인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포괄 승계.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3자, 요때 이제 포괄 승계인에 대한 등기의 가장 포인트는 상속 등기 생략하고 바로 넘길 수 있어요. 원래 돌아가셨으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죠? 상속인한테 넘어가죠. 원래 실체법상으로는. 그럼 상속인이 다시 상속 등기 해놓고 다시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등기. 그럼 2번 등기해야 되죠? 상속 등기하고 또 넘겨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명의이전 할 수 있다고. 무슨 등기 거칠 필요가 없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돌아가신 분 명의에서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대신 신청은 누가 하면 된다. 포괄 승계인이 하면 된다. 이런 게 제3자에 의한 신청 파트입니다. 예, 그럼 이쪽이 맨날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왜? 예외니까.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신청 파트고요. 계속 나가요. 그럼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신청은 말로 신청은 안 돼요.
등기 신청은 말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주는 거라고.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돼. 뭘 제공하라고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정보 제공. 말로는 안 돼. 구두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뭘 내라? 정보를 제공해라. 정보 그러면 이게 확 안 와닿으시면 서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확 안 와닿죠? 정보라는 말이. 그럼 뭘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서면. 그럼 서면을 내라 이 말. 서류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서류를 낼 때 크게 두 종류의 서류로 나뉘어요. 신청서도 내고 첨부 서류도 낸다고. 들리세요? 등기 신청할 때 내는 서류를 두 종류로 나누면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 그럼 신청서를 법에서 이렇게 불러요. 정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시면 돼? 서류, 서면 이렇게 고쳐 읽으시면 와닿는다고. 신청서를 뭐라고 한다고? 신청정보. 한 번 더요. 신청정보.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첨부정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정보, 서류를 뭐하라? 제공해라. 말로는 안 된다. 그럼 내는데 그럼 어떻게 내냐고. 어떻게? 방법. 어떻게? 등기소에 직접 가서 내는 게 방문 신청이에요. 뭐라고요? 방문 신청. 그런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등기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신청? 전자신청.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는요? 방법은 두 가지야. 무슨 신청? 방문 신청하고 전자신청. 되셨죠? 그래서 방문 신청할 때는 제공을 어떻게 할까요? 방문 신청할 때는 제출하는 거예요. 종이를 내는 거죠. 방문 신청할 종이를 내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예요. 전자신청할 때는 어떻게 제공할까요? 전송하는 거예요. 파일을 보내는 거라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이게 법 조문입니다. 전자신청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전송이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는 거. 이게 뭐예요? 전송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출, 방문 신청은 뭐 하는 거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서류 제출하는 거고.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거. 그럼 이거하고 이것을 이 전자신청 제도가 들어와서 이런 어려운 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고 전송을 포함하는 한 단어가 제공이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제공이라는 말은 뭐일 수도 있고 제출일 수도 있고 전송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게 조문이라서 시험 문제 자꾸 제공 어쩌고저쩌고 나온다고 지문에. 시험지에 제공 이거 와닿으시면 됩니다. 내는 거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청이에요. 이렇게 이제 신청하면 전송하거나 제출하면 받아요. 제출하거나 서류를 내. 등기소에 가서 써가지고 내요.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그럼 받냐고요. 무조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접수.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이 다 신청 얘기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전체 등기 절차가 이렇게 흘러갈 때 절차 중에서 80% 내용이 신청 내용이에요. 전체 처음에 뭘 하고 신청하고 그 다음에 접수받고 심사하고 기록하고 거부하면 이제 각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되면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쭉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 중에서 80% 내용이 무엇에 관한 거예요? 신청. 신청. 여기가 이제 시험에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캐시, 법 22조인데, 올해도 냈지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등기 신청주의의 조문이에요. 읽어보실래요? 21항. 등기는, 따라한다. 자, 스톱. 따라한다. 자, 등기는 무엇에 따라한다고요?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한다. 그 다음에,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항상 조문을 읽을 때 이렇게 다만 단서가 있으면 이건 예외인 거죠. 그럼 본문 앞에 있는 문장은 원칙, 단서는 예외. 그럼 등기는 원칙이 뭐가 있어야 한다?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데 신청이 없어도 등기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니까 뭐가 있으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조문을 보시면 원칙은 신청주의예요. 원칙은 뭐라고요? 신청주의. 저 본문 규정 다시 보시면 신청주의에 들어가는 게 뭐하고 뭐요?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이게 둘 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신청.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세무서에서 등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세무서에서 세금 안 내면 압류 들어가요. 상가 압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압류한 거예요? 세무서에서. 등기는 어디서 해? 등기는 등기소에서 한 거고 압류는 세무서에서. 그럼 등기부에다가 이거 압류됐다고 표시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촉탁한다고. 그럼 세무서는 관공서니까 압류 등기를 뭐한다? 촉탁한다. 올해 시험 지문이에요. 압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촉탁하는 거예요. 촉탁 등기 요새 또 잘 내거든요. 그럼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요구할 때? 관공서. 근데 본질은 같은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 거라고. 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인이면 뭐라고 하고? 신청. 관공서면 촉탁. 그래서 2항 읽어보실래요? 촉탁.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갖다 쓴다고. 촉탁은 본질적으로 뭐랑 똑같다? 신청과 똑같으니까 따로 얘기가 없으면 신청에 관한 규정 적용합니다. 그럼 근데 신청하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 등기 규정 그대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는 거죠. 그럼 시험에 뭐가 잘 나올까? 요거 잘 내요. 그럼 촉탁에 의한 등기가 신청에 의한 등기랑 뭐가 다른지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조문들을 이제 시험에 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 신청은 방법이 2개밖에 없죠. 신청 방법이 방문 신청,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전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관공서는 하나가 더 돼요. 관공서는 우편으로 촉탁할 수도 있어. 우리는 우편 신청 안 돼요. 우편으로 신청서 보내는 건 안 받아준다고. 근데 관공서에서는 우편으로 촉탁할 수도 있다. 그럼 신청과 다른 거냐고요. 신청과 다른 거잖아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가 없는데 촉탁은 우편으로 할 수도 있다. 맨날 나오는 거예요. 올해 또 나왔어요. 자, 그런 것들이 다른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지 원칙의 예외. 그럼 이 말은 뭐가 없어도 이 말이에요. 신청이 없어도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역시 예외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등기법에 무수한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가 있고요. 뭐라고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가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2개. 그럼 직권은 누가 알아서 하는 거?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은 지방법원 소속입니다.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에요. 사법부에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은 어디 소속? 법원인데 지방법원 소속이에요. 어디요? 지방법원. 근데 등기관이요, 잘못할 수도 있죠. 아까 잘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살짝 들으셨나? 아까 우리 목차 맨 끝에 이의신청 배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지방법원에다가 해요. 이 등기관이 이거 잘못한 거라고 이의신청을 해. 근데 지방법원에서 그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죠. 이의신청한 사람 얘기가 맞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줘. 그러면 등기관한테 얘 등기해줘라 라고 명령을 한다고. 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등기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해요. 여러분들 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하실 때 우리가 주택임차인이 집 나올래 집 빼려고 해요. 그럼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 시세가 많이 떨어가지고 집이 안 나가. 보증금 지금 3억에 살고 있는데 시세는 2억이야. 그럼 집주인이 1억이 없으면 못 빼주죠, 지금. 1억을 구해서 보증금 반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들어올 건 2억이어야 나간다니까. 3억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증을 못 빼줘. 그러면 이 임차인이 그냥 이사 나와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계속 살고 있어야 된다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야 뭐하고 뭐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야 그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그건 이제 민법 시간 이럴 때 또 차차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임차인은 저쪽에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새 집으로 들어가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집 빼면 이사 나오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에서요, 임차인이 법원에다 신청해요. 나 요러요러한 임차권이 있다고 등기해주도록 명령해 주세요라고. 그럼 법원에서 그 주택 등기부에다가 얘 임차권이 있다라고 등기해줘라고 명령하는 게 있어. 그 뭐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딱 등기가 되면, 임차권이 딱 등기가 되면 이제 이사 나와도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제도의 취지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데,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서 내렸어요? 법원에서. 그럼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이요,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명령할까요? 촉탁할까요? 명령할까요? 촉탁할까요?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린 법원은 관공서예요? 법원도 관공서냐고. 법원도 관공서고, 등기소도 관공서고, 세무서도 관공서, 시군구청도 관공서, 법원도 관공서죠. 그러면 같은 법원인데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오면 임차권 등기를 촉탁한다 그러지 명령한다고 안 그래요? 근데 아까 이의신청을 했을 때 어디다가 이의신청하면,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등기를 뭐 한다고 그래요? 명령한다고 그러죠. 그럼 같은 법원인데도 어쩔 때는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쩔 때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관계죠.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 이의신청할 때 법원은 등기관의 감독기관으로서의 법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등기관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로서의 법원이라고. 그럼 이의신청이 받아졌을 때 법원은 등기관한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한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리는 법원하고 등기를 해주는 등기관은 대등한 관공서예요.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대등한 관공서끼리는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 뭐라고 한다고요? 촉탁. 그러면 강제 집행기관으로서 법원 경매 이해되시죠? 경매를 하는 법원하고 등기를 하는 등기소는 대등한 지위예요. 경매하는 법원하고 등기하는 등기소는 대등한 관계라고. 그럼 경매할 때 법원에서 등기를 뭐 한다고 그럴까요? 촉탁. 그렇죠. 촉탁한다 그래.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는 말은 이때만 나와. 이의신청할 때만 나와요. 언제만? 이의신청할 때만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부른다? 촉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촉탁. 자, 됐고요. 그래서 등기가 처음에 등기 시작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등기 시작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자, 하나씩 읽어보실래요? 요거 읽으시면 되는데, 요거. 등기가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을 수 있다. 뭐요? 신청, 그 다음에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뭐예요? 신청이나 촉탁. 예외는 직권이나 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의 등기를 뭐라 그래요?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를 어떻게 시작해요? 신청해서 보존 등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시청을 지을 수도 있냐고. 시청을 신축을 했어. 그럼 건물 보존 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보존 등기를 촉탁한다. 보존 등기가 신청으로 보존 등기 되는 경우도 있고 촉탁으로 보존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신청 안 했는데 등기소에서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보존 등기를 어떻게?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했어요. 너 이거 등기 못해. 제가 봤는데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누구는 각하했어. 등기관은 각하했는데 제가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의 신청을 어디다가 했죠?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에서 보니까 제 얘기가 맞아. 그러면 등기관한테 얘 보존 등기 해줘라 라고 명령해요. 됐죠? 그럼 그 보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그럼 어떤 등기건 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도 있고,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도 있고,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도 있고, 명의에 의한 보존 등기도 있고. 자, 등기부에 있는 거 지우는 것을 말소 등기라고 그래요. 그 말소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소 등기도 신청해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촉탁으로 말소 등기되는 경우도 있고,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 명령에 의해서 말소되는 경우도 있다. 되셨습니까? 이게 총론이라고, 총론. 되셨죠? 그래서 등기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개념 잡으셨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자, 공동신청 원칙. 들리세요? 신청 원칙 중에서 무슨 원칙? 공동신청의 원칙. 진짜 원칙, 공동신청의 원칙. 자, 법 23조. 조문 제목은 등기 신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맨날 나오는 거. 자, 읽어볼게요. 23조.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읽어보실래요? 등기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 이게 원칙이네요. 등기는 뭐가 없으면, 다른 규정이 없으면, 따로 얘기 없으면 공동으로 해라.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럼 공동 신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양쪽. 공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 개념을 처음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양쪽에서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동 신청. 그럼 양쪽이 있을 때 한쪽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면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제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쭉 하실 건데, 등기 권리자가 아까 이익이라고 그랬죠? 이익. 요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 이렇게 돼요. 요때 이익, 불이익은 권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권리. 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대답하셨을 때 매매할 때 누가 이익이었어요? 매수인. 뭐가 이익이에요? 매수인이 이익이라고 하셨잖아. 뭐가 이익이에요? 권리가 이익이죠. 돈의 이익은 매도인이죠. 돈은 매매 대금은 매도인이 받냐고. 돈 받는 사람은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돈은 잃지만 대신 뭘 취득해? 권리를 취득해. 그럼 거기서 아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등기법은 이제 이렇게 따지시는 거라고. 자, 전세금 제가 5억 주고 들어가 산다고 할게요. 그러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한다고 할게요. 무슨 등기요?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럼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만들어주는 설정자랑 공동 신청합니다. 누구랑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설정자하고 공동 신청해요. 그럼 거기서 누가 이익이에요?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가 뭐가 되고? 등기 권리자. 그럼 설정자인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자, 5억이었어요. 자, 집주인이요 1억 더 올려달래. 그래서 5억에서 6억으로 바꿀게요. 그럼 변경 등기예요. 전세권 무슨 등기요? 변경. 그러면 그때 누가 이익이에요?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가. 누가 이익이에요? 응? 전세권자라고. 1억을 더 나갔다고 해서 집주인이 이익이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권리. 그럼 5억에서 6억으로 전세권이 더 큰 거라고. 더 큰 전세권을 얻게 되는 거라고. 그럼 증액을 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예요. 이익이 되는 사람이 전세권자. 그 다음에 소유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잊지 마세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이익이냐 불이익냐의 기준은 뭐다? 등기법에서는 권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여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권리.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외예요.
아까 1항이 원칙이었잖아요. 원칙은 공동신청인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단독신청 얘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1번, 2번, 2항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게 무슨 등기는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오세요? 느낌 와요? 최초로 하는 거. 최초로 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소유권 최초로 하는데 보존 등기 하는데 양쪽이 있어요? 건물 지은 사람 혼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존 등기 단독 신청. 근데 잘못했어. 보존 등기를. 그럼 그 보존 등기를 말소도 단독 신청. 그리고 이제 개념을 잡으실 때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말소 등기는 있었던 거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했던 거면 말소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되는 거. 처음에 등기할 때 공동으로 했던 거다. 그럼 말소할 때도 공동으로 해야 돼. 처음으로 공동으로 해놓고 말소를 내 마음대로 단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 등기할 때 그게 단독으로 했던 등기다. 그럼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보존 등기 할 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때 단독을 할 수 있으니까 말소할 때도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도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한다. 자,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근저당권 설정 등기 공동 신청이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이에요. 모르면 공동이라고 하세요. 네, 원칙이 뭐라고? 공동 신청이라니까. 그럼 은행은 근저당권자니까 등기 권리자인 거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대출 받아서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공동 신청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돈 다 갚았어. 대출금 다 갚았어. 그럼 이제 근저당권 소멸했대. 그럼 무슨 등기예요?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 공동 단독. 공동이라고. 단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민법에서는요. 저당권을 얘기할게요. 저당권은요.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담보권은 돈 다 갚으면 없어지는 거라고. 그럼 소유자가 돈 다 갚는 순간 저당권은 없어진 거야. 이건 실체를 얘기해. 근데 돈은 다 갚았는데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말소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랑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동했던 거니까 말소도 공동신청. 원인무효인, 또 기출문제가 이거예요. 원인무효인 저당권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X라고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무효래. 그럼 무효다라고 해서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는 공동신청. 근데 안 해줘. 그럼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면 3항.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 승계. 아까 보신 거다.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럼 포괄 승계하면 대표적으로 뭐 있다? 상속. 아까 상속 있었죠. 상속. 상속인은 혼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합병될 수도 있어요.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 요거는 토지 합병 얘기가 아니라 회사 합병 얘기합니다. 그럼 A 회사가요. B 회사한테 합병됐어요. 어디가 어디한테? A 회사가 B 회사한테 합병됐다고. 그럼 A 회사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다 B 회사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게 뭐라고? 포괄 승계가 돼요. 그럼 A 회사가 부동산 갖고 있을 수도 있죠. A 회사가 부동산, 그럼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A 회사로 돼 있는데 B 회사로 합병됐어. 그럼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명의를 B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등기 원인은 뭐가 되고? 회사 합병. 회사 합병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공동으로 할 수가 없죠. A 회사는 없어졌다고. 어디로 들어갔어? B 회사로 흡수해서 합병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러니까 옛날 자연인이면 돌아가셨다. 회사 같으면 합병돼서 없어졌다. 그럼 이러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단독 신청.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근데 이렇게 돼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자, 읽혀지십니까? 자, 뭘 얻었대요?
판결을 얻었어. 판결을 얻었으면 단독을 할 수 있냐고. 판결 얻으면 단독을 할 수 있다. 근데 판결 얻었다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패소한 자는 못해요.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 패소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패소한 사람은 등기할 수가 없고 누구만? 승소한 사람. 여기 보이셔야 돼. 승소한. 그래서 패소한 자에서 틀리게 자주 나왔습니다. 누구만 한다? 승소한 자. 근데 승소한 사람이 누구래요? 등기 권리자일 수도 있고 등기 의무자. 요 승소하는 국어적으로 요 다 걸리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일 수도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수도 있고. 그럼 매수인이 소송에서 이겼다.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까 들어봐서 좀 나았을 거야.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그럼 매수인이 소송 걸어서 이겼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소송 걸 수도 있다. 파는 사람도 소송 걸 수 있냐고. 등기를 받아가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죠? 등기 받아가라고 소송 걸 수도 있다. 그럼 매도인이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소했느냐 패소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구면 할 수 있다고요? 승소한 사람. 그런데 앞에 이제 판결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뭐라고 돼 있죠? 이행 또는 이인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에 걸리는 게 요 말이에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건 거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럼 매수인, 매도인. 승소한 등기 권리자니까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요. 매도인한테 무슨 소송을 걸었을까요? 등기를 이행하라. 뭐라고? 등기를 이행하라. 이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용어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행 판결. 그다음에 매도인이 소송 걸 수도 있다. 파는 사람. 매도인이 소송 걸 수도 있다. 그럼 매도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등기를 인수하라. 그래서 무슨 판결? 인수 판결. 단어 보이세요? 그럼 요 인수 판결은 요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인수 판결은 누구?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고. 법학도 기본적으로 국어예요. 국어. 그다음에 이행하면은 뭐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5번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자, 무슨 변경이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은 소유권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이 글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 오세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뭐라고요? 변경 경정. 고치는 걸 변경 경정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 고치는 것은 경정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고치는 건 뭐라 한다? 경정. 근데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는 다 변경에 들어가요. 그럼 뭘 고친대요? 요거 뭘? 부동산 표시. 그럼 토지면 뭐죠? 소재. 이 말이 보이시냐고. 부동산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면 뭐죠? 소재, 지번, 건물 번호, 명칭 이런 거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거 아파트 이름 고치죠? 굳이 현대 아파트를 힐스테이트로 바꾸잖아. 같은 아파트인데 이름 바꾸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무슨 건물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부동산 표시 변경. 이런 거 할 때 공동으로 할 일은 없죠. 누구랑 같이 공동으로 할 일은 없고 소유권 명인이 단독 신청해요. 그 아파트 이름 고치는 거요.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예요. 그건 1000명이 신청합니다. 1000명이 신청해. 아파트 소유 1000세대니까. 이해되십니까? 1000명이 신청하는데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라니까. 사람 머릿수는 1000명이라도 이해되시냐고요? 사람 머릿수는 1000명이라도 양쪽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누가 단독을 한다고? 소유권 명인이 단독 신청한다. 개념 잡으세요. 근데 처음에는 숙지가 안 돼요. 근데 자꾸 반복하시면 됩니다. 스며들 거예요. 자, 요거는 뭐죠? 등기 명인 표시. 요건 무슨 표시? 부동산 표시. 요거는 등기 명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럼 등기 명인 표시는 권리자의 인적사항 3개요. 등기부에 나오는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한 번 더 뭐라고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걸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인의 표시. 그러면 이름 개명할 수도 있고 주소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것들 단독 공동 고치는 거 단독 진짜 공동으로 할 일이 없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자, 여기까지 볼게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누구 거? 지난주에 한 거라서 제가 한번 복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탁재산은 누구 거? 지금 등기법 시간이에요. 수탁자 거예요.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한다. 맡기는 걸 뭐라고 한다? 신탁. 저 누가 누구한테 맡기냐면 신탁법상 신탁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맡긴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겨요. 그럼 맡겼으면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 위탁자인데, 그래서 공법이나 세법 시간에는 실질주의라서 이것 따지는데 등기법은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누구로 넘어갔어요? 수탁자. 그럼 등기법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등기법 시간에는 신탁재산은 누구 거요? 그러면은 수탁자 거라고 하셔야 돼요. 되었습니까? 예. 자, 신탁재산은 누구 거? 수탁자 거예요. 수탁자 거예요. 그럼 신탁했으면 신탁과 관련된 등기할 일이 있겠죠. 부동산을 신탁을 했다고. 그럼 누구 거예요? 수탁자 거. 그럼 신탁에 관한 처리는 누가 해야 돼? 수탁자가 한다고. 위탁자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수탁자. 그러면 신탁재산의 부동산의 무슨 등기는? 신탁 등기는 위탁자가요? 수탁자가요? 수탁자. 요거 위탁자로 고쳐서 낸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예. 누가 한다? 수탁자. 공동 신청할 필요는 없고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자, 요게 맨날 나오는 조문입니다. 자, 올해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올해.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해, 공동으로. 어떻게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은 단 판결에 의한 등기는 제외하래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판결 얻으면 다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것은 빼고 생각하라. 이렇게 냈죠. 자, 1번. 보이세요? 무슨 등기의 말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는 원래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단독이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합병으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하는 거. 아까 봤던 거 기억나세요? 포괄 승계는 단독 신청. A에서 없어졌다니까? 예. 단독 신청. 자, 3번.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등기. 사람 이름 고치고 주소 고치고 하는 거 공동 신청할 일 없죠? 단독 신청. 예, 단독 신청. 자, 4번. 토지를 수용한 사업 수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요거는 저 수용 등기 파트에 다시 조문이 나와요. 예, 수용은 원시 취득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개인 걸 수용하게 되면 원시취득이고 그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그냥 단독으로 해요. 예, 원래 땅 주인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자, 5번 보실래요? 자, 무슨 등기 말소한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한대요. 공동으로 했었나요? 할 때 공동으로 했으니까 말소도 공동으로 해서 돈 갚아서 지금 말소하는 거죠? 그럼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도 공동 신청.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동안 원인무효라는 말소 등기. 답은 5번이었죠. 충분히 푸실만 하시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십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제가 요런 거 공부하시는 데가 3장이에요. 3장. 예.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4장, 5장, 6장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없어도 됩니다. 예.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한 것만으로 벅차요? 네, 그러실 거예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